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율아트 이율입니다. 로율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살 더 먹었다고 우울 금지, 나이를 뱉어내는 관리, 꿀팁들, 비법들 오늘 마구마구 발산할 거고요. 저의 진짜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속마음까지 아주 진솔하게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로율님들 계실 수 있는데 그냥 다 얘기해 볼게요. 매년 노화로 칙칙해지는 피부색, 늘어지는 모공, 달라지는 피부 컨디션이 고민인 우리 로율님들 오늘 꼭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을수록 당연한 현상이지만 관리를 잘해주면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집에서 데일리로 어떤 케어를 스스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어렸을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다가도 30대 이렇게 넘어서기 시작하고 30대 후반이 이렇게 되면 관리를 한 사람과 관리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예전에는 기초 제품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피부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신제품들, 이 과학기술이 진짜 많이 발달했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그리고 꾸준히 사용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어려 보이는 동안 페이스의 핵심은 속부터 맑고 화사하게 차오르는 피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칙칙해 보이는 이유가 단순히 멜라닌 색소 침착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쌓이는 노화 색소 그리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주름, 그 주름에 의한 그늘이 원인이거든요. 광채와 탄력을 함께 관리해줘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효과가 좋은 광채 탄력 세럼과 림프 마사지로 꾸준히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한 2달 동안 계속 관리를 해줬던 것 같아요. 헤라의 스킨케어 라인 중 가장 하이엔드급인 시그니아 일루미네이팅 세럼 한 달 넘게 거의 2달 가까이 꾸준히 사용을 해오고 있는데 정말 이 제품은 제가 로율님들에게 추천 별 100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달라졌습니다. 이런 코 주변, 입 주변, 눈가 주변 이런 데가 어둑어둑하다가도 피부톤이 균일하게 밝아지고 매끈해지고 광채가 생기더라고요. 광채 장난 아니죠? 광채 왜 이래요? 노화 색소와 탄력을 듀얼로 케어해주는 캡슐 포뮬라인데 이 포뮬라에 항산화 비타민 오일 캡슐과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우는 화이트 플라워에서 추출한 강력한 안티에이징 성분을 담았다고 해요. 이 안티에이징 성분은 연구 개발만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최소 6주, 즉 1008시간 동안 정교하고 까다로운 배양 공정을 통해서만 추출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괜히 하이엔드 라인이 아니죠. 이 알갱이들이 부드럽게 피부 위에서 터지면서 매끄럽고 촉촉하게 도포가 돼요. 적은 양으로도 잘 도포가 돼서 저는 한 번 롤링을 해주고 흡수시켜준 다음에 한 번 더 레이어 해줍니다. 근데 한 번 해준 거랑 한 번 하고 2번 해준 거랑 다른 느낌이 나긴 하더라고요. 제가 한 달 넘게 거의 2달 가까이 사용을 해본 결과 어느 각도에서도 피부에서 광채가 난다. 피부 결이 매끈해지고 탄탄한 느낌, 피부가 화사해지고 밝아진 느낌이 들어요. 피부가 전반적으로 많이 회복이 되고 좋아졌다. 3D 광채, 입체적인 광채. 실제로 임상실험 결과에서도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저는 여러 제품들을 테스트해보기 때문에 제 피부에 맞지 않는 제품들을 쓰면 금방 확 안 좋아지거나 또 부작용도 많이 겪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피부가 망가졌을 때 원래 피부로 되돌리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속부터 탄탄하게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매일매일 세수를 한 다음에 속당김이 느껴졌다 하면은 스킨에 발라주고 그 위에 이 세럼을 발라줬어요. 그 다음에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줬거든요. 항상 사용해주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이 세럼을 구매하면 이 림프 괄사 마사저를 주거든요. 다른 괄사 마사저랑 다릅니다. 이 앞에 이렇게 원석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이 부드러운 곡면을 가지고 있는 원석, 금속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집에서 자기 전에 5분 동안 계속 해주는 관리가 있는데 이 세럼을 도포해주고 그 다음에 마사저로 관리를 해줘요. 괄사로 어떻게 마사지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 쌩얼이 등장할 텐데 로율님들 아직도 저의 쌩얼 비포 애프터에 놀라시는 로율님들 계신가요? 이제 적응되셨죠? 자, 시작합니다. 이 마사저를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강한 힘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강한 힘으로 하면 피부가 늘어나거든요. 이게 근막을 마사지 해주는 이유 때문에 괄사 마사지를 사용하는 건데 근막이 아무리 튼튼해지면 뭐합니까? 피부가 늘어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피부에 최대한 자극이 가지 않게 이렇게 한쪽 하면 여기를 또 한 번 해줘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관자놀이 쪽으로 올려준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긁는 게 아니고 둥근 면을 이용해서 그냥 압박 정도 해준다? 긁히는 느낌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마도 이렇게. 여기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올려서 이 부분에서 마무리. 올려서 이 부분에서 꾹. 여기 코 옆에 있잖아요. 앞부분. 여기 또 이렇게 팔자주름 있는데,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목 부분입니다. 피부를 긁는 것보다는 그냥 누르는 느낌으로 하는 걸 더 좋아해서 피부 겉면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괄사를 할 수 있게. 앞에는 이렇게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여기 데콜테 부분이라고 하죠? 여기를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 쪽으로 유도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 쪽으로. 어때요? 다른가요? 약간 붓기가 빠졌나요? 백화점에 가셔서 이 헤라 시그니아 일루미네이팅 세럼을 구매하시면 괄사 마사저를 증정받을 수 있고요. 워터, 앰플, 크림까지 포함된 6종 키트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2월에는 핸드 마사지 서비스도 진행한다고 해요. 주말 나들이 하거나 백화점 방문하실 때 헤라 매장에 들르셔서 사용도 해보고 구매해보세요.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제가 지키는 루틴. 과식하지 않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로열님들도 계실 수 있고, 과식 그거 한다고 얼마나 노화가 진행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되 배부르다는 생각이 들면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의지예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에서 에너지원을 얻기도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돼서 혈액 속에 당분이 되고 우리 몸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귀엽게 생긴 애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이 당분을 열심히 에너지원으로 바꿔요. 이때 이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산소 좋은 거 아닌가? 산소는 우리가 숨 쉴 때도 필요하고 뭔가 해독작용을 하는 게 산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산소와 활성산소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산소를 우리가 봤을 때 철로 되어 있는 제품들 녹이 쓰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철분이 산소를 만나서 녹이 쓰는 겁니다. 목소리가 왜 이러는 거죠? 목소리 끌어올려서. 이 활성산소가 뭐냐? 아주 불안정한 산소다. 이 산소에는 철이 녹이 쓰는 것처럼 독성이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의 혈관벽을 딱딱해지게 해요. 그리고 유해 물질이 쌓여서 동맥경화등을 일으킵니다. 우리 핏줄과 우리의 피가 이 활성산소를 만나면 녹이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값비싼 기초 제품을 바르면서 관리하는 피부를 예로 들자면, 이 피부 세포가 활성산소를 만나면 DNA가 점점 손상이 되고 DNA 길이가 짧아집니다. 10대 시절에는 어리니까 피부가 더 탱글탱글하고 손상이 되어서도 금방 회복이 됐잖아요. 이 피부 세포의 DNA가 짧아질수록 피부 재생력이 점점 떨어지고 재생에 필요한 시간도 늘어나다가 몇 개가 아예 죽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노화예요. 이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악질인 놈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액상과당이라고 해요. 액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정말 빠르게 흡수가 되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흡수가 되는 당분은 더 빠르게 분해가 돼서 우리의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탄산수 안 먹어요. 과일 주스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시는 걸로는 물 위주로 많이 마시고요. 가끔 티를 마시고, 과일도 예전에 착즙을 해서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착즙 주스는 거의 좀 안 먹으려고 하고요. 갈아 마시는 것도 좀 피하려고 합니다. 과일은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잘 열심히 씹어서 먹는, 그걸로 좀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과일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전 여름에는 수박과 복숭아 귀신이고요. 가을 겨울에는 딸기, 사과, 배, 귤은 진짜 앉은 자리에서 한 박스 먹을 수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과일 킬러였는데 과일 먹는 양도 조금 줄이려고 하고 있고, 저녁에는 과일을 좀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밥을 먹으면서 과일을 섭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과식하고 많이 먹는 사람들이 에너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힘이 더 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주 막 100살 넘게 오래 사는 거, 그거는 좀 바라진 않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아프지 않고 아름다움을 오래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과식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몸에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좀 줄이려면 소식을 해야 되고, 소식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맛있는 거 먹을 때 약간 배가 부른 것 같은데 할 때 수저를 내려놔야 돼요. 보통 이럴 때 수저를 내려놓지 못하고 새
숟가락을 더 먹거든요. 첫 번째 숟가락은 아 배가 부른 것 같은데 아닌가? 그래도 너무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볼까 해서 먹고, 두 번째 숟가락은 아 내가 배가 부른 게 맞네. 하지만 이 맛있는 거를 지금 여기서 멈추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한 입 더 먹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배부르기 전까지 한 숟가락만 더 먹고 이제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세 번째 숟가락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숟가락을 먹지 않아야 한다. 제가 1월 1일부터 7시 반 이후에는 많이 먹지 않는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30일 동안 4일 정도는 그래도 7시 반 이후에 먹었다면 26일은 7시 반까지만 먹자. 그래도 그게 지킨 거잖아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하자. 제가 2024년에 간헐적 단식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이제 여건이 될 때마다 했어요. 맨 처음에는 한 12시간 이상씩 굶어야 한다 이 생각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 같고 막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 힘이 너무 딸리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밤 1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 먹지 않고 물만 마시고 이렇게 해도 간헐적 단식이긴 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지나서 한 3, 4시까지 안 먹으면 15시간 단식이잖아요. 저녁 한 끼만 먹는다면 완전히 간헐적 단식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매일매일 반복하지는 않고요. 한 이틀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다. 그 다음날은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두 끼 한번 먹어줬다가 다시 또 간헐적 단식을 했다가, 그리고 완전히 식사로 두 끼를 먹지 않는 날이 또 있어요. 점심으로는 그냥 사과, 두유, 달걀 이런 식으로 먹고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좀 제대로 하고, 그런데 과식은 하지 않고 이런 패턴을 한번 사용해줬더니 몸이 좀 덜 붓더라고요. 몸이 덜 부으니까 컨디션도 좋고 몸도 가볍고 몸이 붓지 않으니까 피부 탄력도 더 유지가 되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저의 비결입니다. 가장 중요한 저만의 안티에이징 비법이 있는데, 로율님들이 들으시면 지금 제가 뭘 들은 거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몇몇 로율님들은 저거 나만 알고 있는 안티에이징 비법인데 이율 언니도 같이 하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한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바로 저는 저의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도 묻지 않아요. 아예 나이라는 숫자를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7살 어려지는 비법 뭐 이런 영상들 로율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댓글에 보면은 그래서 이율 언니 몇 살이죠? 그래서 언니 몇 년생이죠? 뭐 이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고, 그 댓글 안에서 또 막 로율님들끼리 싸우고 계시기도 했어요.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댓글에서 추측을 하고 계세요. 이율 언니는 20대 후반일 거다. 아니다. 30대 초반일 거다. 아니다. 30대 중반일 거다. 아니다. 30대 후반일 거다. 40대 초반까지 아주 다양하게 저의 나이를 추측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논란이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내적 기쁨.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외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생각하는 순간 나의 뇌가 바뀐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생각하는 순간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근육이 바뀌는 거예요. 근육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어떤 근육은 발달하고 어떤 근육은 처지고가 결정이 되거든요. 스스로가 나이라는 숫자에 가둬지면 그때부터 나의 나이에 맞게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가능성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그 한계가 나 자신을 객관화한 결과가 아니라 사회가 정해주거나 많은 이들이 정해놓은 보편적인 한계를 나 스스로에게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이 나이에 뭘, 내 나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내 나이면 이건 늦지, 이걸 하기엔 내 나이가 너무 어리지. 예전에 제가 마케팅하는 지인과 함께 나눴던 대화 중에 그 지인의 고민이 나이가 35세가 넘어가니까 내가 마케팅 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주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케팅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걱정 때문에 너무 힘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35세가 넘어가면 그 문화의 주류가 아니라는 기준을 누가 정한 거죠? 시대가 변하고 기준도 변하고 주류도 변합니다. 모든 것은 유동적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스스로가 정하는 한계가 생기는 거고, 내 스스로가 그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면 더 활기차고 재미있게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이라는 곁다리 같은 경계나 한계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
or something 혹은 everything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들여다보는 힘,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결국 모든 가능성도 나의 머릿속에 있고 한계도 내 생각에 있다. 그래서 사회가 분류하기 편해서 만들어 놓은 틀, 가둬지기 좋은 그 숫자, 나이를 내 스스로가 되뇌이지 않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면 나를 한계 안에 가둬두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미술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술가는 평범해서는 안 된다. 개성이 있어야 한다. 모두가 yes라고 할 때 no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no에 아주 깊은 사유가 있어야 하고 스스로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생각과 외형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스스로 많은 훈련과 관찰이 있었는데요. 저는 26살이 되던 해부터 제 나이를 세지 않기로 했어요. 제 스스로 정말 깊게 다짐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기가 싫더라고요. 초등학생 때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26살이 되던 해에 정말 내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내 나이를 세고 내가 이렇게 충격을 받을 바에 절대 나이를 세지 않겠다.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짐을 했더니 그 이후부터 어떤 모임에 나가거나 새로 사귀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 누구와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몇 살이세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제 머릿속에 정말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예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세지 않았더니 그 한 해가 가고 그런 건 가는 거지 내 나이를 그 한 해에 딱 정확하게 집어넣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몇 살인지 아예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들으면 이렇게 당황을 하다가 제가 몇 살이죠? 이렇게 대묻고 그러면 상대방이 정말 황당해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몇 년생인데 지금 몇 년도니까 그러면 몇 살이죠? 이렇게 다시 되물었어요. 자, 로율님들도 숫자로 스스로에게 사회적 잣대와 한계를 채우지 말아보세요. 그 순간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사회에서 정해놓은 내가 해야 하는 일들, 이 나이대는 꼭 이런 걸 해야지 맞는 거다. 그 모든 나이대에 정해져 있는 숙제들, 그런 것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숙제들이 나에게 다 맞다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치관이 다르고 외형도 다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모두가 같은 그 허들을 계속 넘으면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별거 아닌 숫자로 판단하게 되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잖아요. 정말 자유롭습니다. 생각이 자유로워지니까 그 생각이 내 얼굴에 나타나고 표정에 나타나고 또 근육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나이에 비해서 정말 동안이시네요. 정말 어려 보이네요. 이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저의 의견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에게 스스로 임상실험을 한 결과이고요.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꾸준히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많이 웃고 광대 올리고 입꼬리 올려요. 윗입술 올려요. 요 앞광대 여기 근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많이 올려요. 웃을 일이 없을 때도 가끔 혼자 웃어요. 이렇게 웃어요. 그리고 백화점에 쇼핑하러 돌아다닐 때 혼자 이렇게 그냥 걸어 다닐 때 있잖아요. 그때도 입꼬리를 올려요. 제가 백화점에서 샤넬 매장에 갔는데 그냥 계속 입꼬리 올리자, 광대 올려, 들어갔더니 샤넬에서 저를 응대해 주시는 직원분이 입꼬리가 너무 예쁘세요 이렇게 한참 쳐다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입꼬리에 되게 관심이 많은 상태셨나 봐요. 그래서 입꼬리가 아무래도 보였겠죠? 자, 앞광대 올려, 앞니 플러팅. 틀에 가두지 말자. 이것만 해도 이미 forever young, it's love, it's love. 이유라트